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K스탁 라이브 새롭게 확 달라진 종목 겨루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이 펼쳐질 텐데요. 오늘 꿀잼 보장 두 분 아닐까 싶어요. 바로 모셔봅니다. 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표정이 밝습니다. 오늘의 종목 배틀 기대가 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지난주 두 분의 배틀 성과는 어땠을까요?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배틀 시작하고 나서 지금 한 일주일째 됐는데 정태근 이사는 두산 로보틱스 아직 제자리 걸음이기는 합니다만 시간 많습니다. 반격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반종민 소장의 현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그날 배틀하시고 식은땀 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상승률로 보여준다. 무려 24%의 상승률, 일주일 만에 강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월 중순까지 종목 겨루기 탑5 현황입니다. 반종민 소장님 1등이세요. 한국가스공사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윤여민 이사, 이수페타시스가 치고 올라오면서 2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이사의 카페24 지금 탑5 안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시초가 기준이거든요. 근데 장중에 지금 상한가를 간 만큼 앞으로의 순위권도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종목 배틀 종목들 다채롭고 좋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지 시청자분들께서도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어디가 더 매력적인지 같이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의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만나보시죠. 네, 정태근 이사는 원익 IPS를, 이에 맞서는 반종민 소장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오늘 배틀 종목으로 갖고 오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태근 이사께서 종목을 여러 번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이기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죠. 종목 선정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먼저 원익 IPS에 대한 지금 들고 오신 일격의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길지 않습니다.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최근에 키옥시아 이슈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키옥시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공장 가동률이 현재 풀 가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분기 같은 경우 한 80%까지 올라오고 난 이후에 2분기에 100%까지 올라온 상황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내년에 이제 설비 투자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라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주목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장비 업체들은 딴 거 없습니다. 설비 투자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관건인데, 어쨌든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V9 낸드 투자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낸드 쪽에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라면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HBM 양산을 위해서 이제 DRAM 공정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 전공정 관련돼 가지고 장비 수혜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어쨌든 이 전공정 관련돼서 그리고 낸드 관련돼서 투자가 진행되게 된다라면은 장비사들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원익 IPS 최근에 전통 반도체주도 움직일 때 아직까지 움직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만큼 지금 자리에서 전공정, 낸드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지켜보자, 오늘의 배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께서 대왕고래 얘기를 많이들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반종민 소장은 한국가스공사에 이어서 대왕고래로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또 배틀 종목으로 갖고 오셨어요. 예, 이 종목도 역시나 위아래로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 그룹의 이제 종합 상사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리튬이든 여러 가지 다채로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지금 가스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계속 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 이 기업
기업이 그 가스와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2000년대 그 미얀마 정부로부터 탐사권을 획득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2004년대 그 가스전을 좀 진행을 했던 이력도 있고 2005년대 있었고요. 2008년, 2013년 이렇게 뭐 장기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도 있었지만은 재작년 때 22년 때 호주 퀸즐랜드주의 그 육상에 위치하고 있는 두 개의 생산 가스전과 두 개의 탐사 광구를 보유하고 있는 세넥스 에너지의 지분을 좀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 가스전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그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그러니까 대왕고래 쪽에서도 좀 참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잡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일 때 동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좀 개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지금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모멘텀이 작용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후 추가적으로 다음 달에도 첫 3사 시추 위치 선정까지 이제 계속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테마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형태를 봐도 뭐 기관의 그 순매수의 유입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투자 관점으로도 많이 좀 포커스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지금은 적은 비중으로도 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7월 시추 위치 선정 때까지는 이벤트가 살아있는 만큼 한국가스공사에 이어서 핵심주로 꼽히는 이번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갖고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동해로 떠나자 같이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봐 주시고 계신데요. 자, 원익IPS 얘기가 채팅방에 많이 없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아무래도 아직 움직이지 않았고 그동안 전통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먼저 정태근 이사님께 공격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네. 바라보시는 시각 걱정되시는 부분 없으세요?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레이스가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인데 과연 3개월 뒤에 한국가스공사하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과연 이 수익률이 유지가 될까? 그거 좀 걱정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될 거예요. 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우리는 그 6월까지만 이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달 만에 뭐 그래도 상승세는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 진짜 상승률 그 순위에 굉장히 네, 딱 어쩌다 포인트를 보니까 맞춰서 좀 갖고 그런 오시네요. 상황들이 있기는 네네. 한데 뭐 3개월 뒤까지 좀 유지가 될 거냐, 저는 충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시추의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이슈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정태근 저요? 이사님? 네, 하나 더 있어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작년 7월 달 차트 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제2 에코프로 그룹주를 찾아라 이래가지고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LS 그룹주가 급등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그때 왜 기대감에서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진짜 차기 식어버렸거든요. 이제 포스코 인터도 저도 리포트 봤어요.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열려 있다. 이 가능성이 기대감이 과연 12월 달까지 계속 쭉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차라리 뭐 코오른 글로브 선수가 더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냥 한번 급등 노려본다면? 그냥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죠? 한국가스공사랑. 네.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굉장히 좀 투자자분들이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수급적인 형태도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잡혀져 있는 것 같고, 뭐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추후에 2차 전지 모멘텀까지 같이 붙게 된다 한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우즈베키스탄이든 카자흐스탄이든 지금 뭐 핵심 광물 자원 관련된 얘기가 정부 쪽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대왕고래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개월 뒤에 뵐게요. 네. 네, 3개월 3개월 뒤에. 네. 근데 정태근 이사님의 질문의 네. 이제 핵심 포인트의 경우에는 이것이 진짜 가능성,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테마주다 보니 우리가 핵심주로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꼽기는 하지만 탄력도를 보면 코오른 글로벌이 더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테마에 국한돼서 매매를 할 때 그에 따른 매력도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찐수의 주를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러니까 탄력도 측면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개인적으로 복합적인 모멘텀이 같이 좀 적용되는 기업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면 저거라도 같이 좀 부각돼서 올라갈 수 있는 케이스를 봤을 때는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봤을 때 테마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코론 글로벌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아니 지난주에 좀 식은땀 흘리셨잖아요. 오늘 뭔가 무장하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반정민 소장님께 무장하고 오신 만큼 공격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이라기보다는 좀 리스크적인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신지 원익 IPS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반정민 소장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단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낸드, 반도체 장비, 태양광, OLED까지 갖췄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낸드. 낸드. 그러면 태양광은요? 태양광요? 그쪽 관심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한 가지 또 질문 더 있으시다면서요? 리포트를 지난달에 좀 저도 이제 챙겨서 보니까 좀 헤드 타이틀이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예상보다 더 느린 회복이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꽃샘추위라는 헤드 타이틀이 달린 리포트들이 좀 보이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뭐 올해 그 영업이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한다는 내용이 나왔지만 네네.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보다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3분기 중반 때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때 좀 늦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회차에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당장을 봤다라면은 저도 넥스트리라든지 코론 우선주를 갖고 왔을 건데 3개월 뒤에는 어쨌든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때 가서 바짝바짝 빛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길게 보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채팅창에도 언급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네네. 사람들 모를 때 들어가야 돼요. 모를 때.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강한 시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세가 붙을 때 쭉 따라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3개월 뒤에 저는 올라가고 싶거든요. 예, 이게 3개월 뒤에 다 결정이 나겠네요. 네. 두 분 다 아무래도 저희가 3개월을 기준으로 이제 상승률을 꼽으면서 이제 순위를 가리다 보니 3개월에 굉장히 그 상승률 기준을 맞춰주셨는데 일단은 원익 IPS가 이렇게 좀 조용할 때 네. 낸드를 중심으로 한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전통 반도체주 안에서 달린 거 보면 PSK가 가장 셌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일단은 그만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은 그만큼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가고 이 친구를 못 가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동안 너무 HBM이란 그 후공정 쪽에 포커싱이 좀 돼 있다 보니까 그쪽만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동안은 기존에 있는 설비 내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수율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하이닉스도 하고 삼성전자도 하고 오늘 보니까 마이크론이 올해 안에 이제 HBM3E를 이제 납품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결국 이제 생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후공정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공정 쪽으로 웨이퍼 투명량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럼 그걸 통해서 설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HBM을 통해서 대량 연산을 하게 되면은 저장해야 되겠죠? 네. 그럼 대용량의 어떤 저장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또 SSD도 분명히 수혜가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키옥시아가 그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연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옥시아를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원익 IPS를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낸드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조용할 때 오르지 않았을 때 관심을 갖고 우리가 3개월 후를 생각했을 때 원익 IPS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각각 맞서 주신 만큼 한마디로 내 종목 마지막으로 매력 어필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정태근 이사님 원익 IPS 3개월 후에 보잡니까? 아니요. 종목 교르기는 1000m 달리기다. 아우, 네. 단거리보다는 조금 네. 더 길게 보고 원익 IPS를 짚어주셨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한마디 매력 어필은요? 오후 2시 보고 그런 다음에 21일 때 체크하고 앞으로 계속 갈 거다. 네. 제2의 한국가스공사 같은 힘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 겨루기 저희 두 분의 개인적인 또 투자 의견이신 만큼 투자 판단을 하신 때는 본인이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종목 겨루기 이제 상승률로 또 다음에 결과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반정민 소장 그리고 정태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겹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이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상위 오늘 윈팩과 삼성전자가 올라온 가운데 삼성전자는 장중 8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모멘텀은 오늘도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동양철과는 어제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줄었지만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가스나 석유 시추시 사용되는 강관 제조에 사용되는 롤밴딩 설비와 관련해 포항 영일 만에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한 넥스틸은 장중 상한가까지 기록했습니다. 전선주 대원전선도 이름 올렸습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 1호법 발의 기대감에 더해 여름철 전력 수급 급증 전망에 장초반 전선 전력 설비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는 일제히 상승분을 되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거래량이 높은데요. 개장과 동시에 더블을 달성 후 상승분을 계속해서 반납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한 가운데 원전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이 중 우리 기술의 거래량이 가장 높습니다. 화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뒤를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래량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거래량이 높았던 넥스틸이 최상위에 보이고요. 또 카페24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상단에 올라왔습니다. 유튜브 쇼핑을 위한 전용 스토어 기능을 출시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모습이고요. 또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진 않았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 수급 유입이 확대되면서 EM텍과 C사이트도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EM텍의 경우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두 자릿수 급등을, C사이트는 3거래일 연속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외 노브랜드와 자람 테크놀로지도 이름 올리고 있고요.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이오플로우는 오늘도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쟁사 인슐렛과의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전날 1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중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이기택 이사,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과 함께 실시간 또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첫 번째 인급중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아픈 손가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9만 원대 탈피가 쉽지 않았던 LG전자. 자, 오늘 강한 힘과 함께 10만 원 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한 차례 냉난방 공조 시스템 심사업 기대로 거래 실린 급등이 나왔고, 쉼을 주다가 다시 한번 현대차에 전장 부품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재차 상승하고 오후장에도 탄력 좋은데요. 김덕호 대표님, 2분기 실적 기대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매번 10만 원 안착이 쉽지가 않았어요. 자, 이번에는 가능할지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LG전자 어떤 버튼 눌러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시장에 좀 이슈들을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번 매도를 하셔서 차익 실현을 하기에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에 대한 버튼을 누르셨네요. 일단 LG전자가 이번에 뭐 좋은 호재들이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초로 창사 이래 최초 반기 배당을 또 500원씩 주당 500원씩 네. 지급을 하게 되는 이슈도 있고요. 지난 이제 HABC 그러니까 이제 공조 시스템 관련해서 소재를 발견한 뒤에 사실상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마 LG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던 게 이제 현대차향, 이제 에이다스까지도 좀 더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LG전자 그리고 뭐 LG이노텍도 좀 소폭의 상승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테마는 이제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즉 인도법인 상장과 더불어서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사들이 전부 다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강세 이벤트에 통해서 좀 차익 실현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좀 적정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가전 부분은 여전히 수출 1위로 지금 LG전자가 가장 큰 호재를 맡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실 텐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의 이제 경제 상황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패턴 양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애플이 이번에 BNPL 서비스를 이제 취소를 시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애플이 자체적으로 갖고 운영을 하던 이 핀테크 사업이 지금 고금리 현상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이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엔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도 대출을 받는 규모가 점점 축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정말 좀 심각한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바꾸지를 않고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충분히 더 사용을 네.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의 포지션이 가전 매출 부분들에서의 포지션은 조금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냉각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네. 현재는 이제 공냉식인 이 공조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23%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이 액체 냉각이 2026년에는 53%까지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지 보유 비용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에어컨을 돌려서 이 열을 잡는 것보다는 이 액체 냉각유를 활용해서 잡는 부분들이 비용적으로 절감 효과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LG전자가 사실은 그동안 조금 발목 잡는 그리고 네. 연초 대비해서 좀 많이 무거운 움직임을 보였지만 오늘 이처럼 이제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때 한 번 정도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는 아마 손실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이제 보유자분들이 그래도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 가전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국내 가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지금 1인 가구 시장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사실상 독립이나 이사 부분들이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신규 가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구독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LG전자가 지금 이제 구독 서비스를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구독 서비스를 좀 먼저 접근을 많이 했던 거는 뭐 코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상방을 만약에 11만 5천 원까지 높이시기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면은 일단 이 가전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고하게 나와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현대차와 관련해서도 구동 모터 납품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LG 전자라기보다는 LG 마그나가 직접 납품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LG 전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연결적인 매출 부분은 기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배가 부러지는 곳은 마그나사기 때문에 조금 탄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10만 원 회복이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복합 모멘텀으로 조금씩 올라온 자리에서는 한 번은 좀 비중 조절을 하고 가자. 좀 제한된 상승의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종목 사이렌 울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도 VI가 발동되고 있는지 사이렌 울리고 있는 종목 시황센터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사이렌 울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매도하면서 조금 전 하락 반전했는데요. 개별적인 종목단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룡산업이 조금 전에 하방 VI가 발동됐네요. 그러면서 지금 9%만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또 비비안과 메디콕스 같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 하방 VI 발동됐습니다. 그리고 사마네트웍스는 상방 VI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구체적인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특징들은 스틸 관련주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강했던 넥스틸이 12시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는 포항 영일만 공장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시간에서 강세에 이어서 시초가 상승 출발하더니 12시부터는 상한가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또 넥스틸의 상방 VI 이후에는 하이스틸과 대동스틸까지 상방 VI 발동되면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뒤 2시부터는 석유가스공사가 동해 가스전에 대한 구체적인 시추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소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코스피에 상장된 한국석유는 여기서 말하는 한국석유공사가 아니라 아스팔트 사업을 하는 다른 사기업이란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볼 특징들은 카페24입니다. 세계 최초로 유튜버와 함께 쇼핑 전용 스토어 개설 기능을 출시했다고 오늘 밝히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5% 상승 출발한 카페24, 10시대에 두 번의 상방 VI에 걸리면서 급등했는데요. 곧 상한가에 돌입했고요. 지금은 상한가가 조금 풀린 모습이긴 합니다만 27% 급등 흐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VI가 발동된 사이렌 종목 안에서 또 임급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장중에 VI 발동되면서 상한가를 찍을 때 상한가가 풀릴까 말까 계속해서 지켜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상한가가 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조정을 딛고 오늘 강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페24, 우리 김성훈 이상의 종목 겨루기의 종목이기도 했죠. 전이 빠질 때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짚어주셨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기택 이사님, 네. 김성훈 이사님이랑 친하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종목 겨루기 예. 종목이었는데 사실 네네.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컸어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 쇼핑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크게 받으면서 올라왔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상한가가 풀렸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상한가 풀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회사 내용을 좀 파악하시면 지금 뭐 이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향후 전망을 좀 보시고 각자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회사가 이제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완전히 변했다라는 내용이 연초서부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후실적이 나왔던 게 인력 구조 조정을 확실하게 이뤄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자사 쇼핑몰과 관련된 인력 구조 조정이 좀 있었고 향후 먹거리를 개척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유튜브가 손잡은 회사가 카페24였다라는 게 작년에 계약 성사가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요즘에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광고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쪽이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튜브와 쇼츠 그리고 거기 지지직 뭐 네. 그런 쪽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쇼츠를 좀 보시면 광고가 떠서 클릭하면 그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손흥민 영상을 좀 보면 손흥민 유니폼을 살 수 있는 쇼핑몰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창작자가 카페24를 거치지 않고 네. 바로 유튜브에서 전용 판매를 할 수 스토어. 있는 네. 전용 스토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를 완전하게 확보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국내 시장만 오픈된 거거든요. 네. 전 세계 시장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성장성은 이제 여기서 테스트가 끝나는 대로 활보는 더 클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어느 정도 될지 하반기에 되면 좀 뚜껑이 열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알파적으로 내년도에는 각 국가별로 네. 어떻게 유튜브가 쇼츠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변동성은 클 수 있습니다만 눌림목 구간에서 잘 담아보면 내년도에 효자 종목이 될 가능성이 네.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오.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상한가가 풀리긴 했는데 오늘보다는 좀 조정이 나오고 변동성을 키울 때 관심을 갖는 게 유효하겠네요. 예, 눌림목이란 건 뭐 각자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어저께지 않았을까요? 뭐 네네. 이런 시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네. 어제 그게 좀- 김서원 이사님이 이럴 때 매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그 매수 버튼이신 거네요? 예, 제가 어저께 출연했고 성훈이가 오늘 출연했어야 될 좀 맞네요, 맞네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카페24 오늘이 아니라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유튜브 쇼핑에 대한 전용 스토어 기대감 또 이제 데이터로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이 남아 있는 만큼 흔들릴 때 관심을 가져보자 매수에 대한 버튼 눌러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임급종도 만나봅니다. 장 초반부터 가장 눈에 띄었던 장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테크윙이 심상치 않더니 DI도 쌌는데 지금 고점 대비로는 상승폭을 일정 부분 좀 반납한 상황입니다. HBM 테스트 장비주들 한 번 쓰면 정말 탄력적이기는 한데 여기도 또 많이 오른 데 따른 변동성은 있습니다. 오늘 장중 최고가를 다시금 경신했는데 김덕호 대표님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뭔가 답이 나온 것 같네요. 사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주가가 좀 한참 높게 랠리를 네네. 띄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좀 주가가 조정이 됐으니까 네네. 뭐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매수를 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제가 매도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리고자 했던 거는 네. 일단 지금 이 DI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HBM향, 그러니까 검사 장비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랠리를 만들고 있는데 DI가 오늘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들은 조금 주가가 좀 자기적인 움직임도 좀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I가 지난 일주일 전쯤이죠. 그러니까 6월 10일에 교환 사채를 200억 가량 발행한다라는 내용이 이미 나왔는데 이때 내용이 뭐냐면은 HBM 검사 장비 수주를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자금 확보를 하고 또 여기 R&D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라면서 200억을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면은 사실 주가는 조금 네. 뒤늦게 반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좀 잠깐 반짝 네네. 상승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수익을 내신 분들은 좀 축하를 드리고요. 오히려 또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일단 HBM 시장에서 지금 신규로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장비 쪽이라고 하면은 뭐 DI도 있겠지만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존의 뭐 테스트 소켓, 뭐 IS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최근에는 디램 쪽에서 좀 이제 집중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HBM 시장 쪽에서도 도전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4월부터 계속 이제 발표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 급락을 좀 반복하는 양상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실적 견인 부분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가 이번에 시총 1위를 탈환을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 급락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호흡을 가져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조금 한번 기다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26,000원 선의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DI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매도 버튼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방에 열려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ISC 잊고 있었네요. ISC도 같이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 살펴볼까요? 사실 어제의 힘이 강했고 오늘도 장중에 15%까지 급등을 보이다가 현재 역시 상승폭을 다소 축소했습니다. 3,000당 제약. 천당 다시금 갈 수 있을지 뜨는 배경과 얼마나 더 달릴 수 있을까? 이기태 기사님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떤 네. 버튼이죠? 뭐 한 2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면서 네. 예, 매수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뭐 이 종목은 5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네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들을 좀 업데이트해 보면 이 시세가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블록딜이 있었는데 블록딜만 봤을 땐 악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 자금을 갖고 보통 타 회사들은 유상증자다, CB다, BW 매자인을 발행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사주를 활용해서 그 현금을 가지고 다른 먹거리에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거든요. 맞아요. 일단 가장 먼저 황반변소 치료제 그 아일리아에 대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을 필두로 해서 유럽, 미국, 그리고 국내까지 내년도에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 15만 원대가 갔었던 게 유럽 계약건이 터졌는데 이제 향후에 유럽이 확대되는 서유럽권에서 동유럽권까지 확대되는 계약건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북미 지역에선 캐나다 이후에 미국건이 남아 있는데 이제 올해 내에 주총 때도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퍼스트 무버로서의 매출이 이제 10주 시장에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가 더 밝은 미래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그 이외에 경구용 치료제의 개발 이슈가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GLP-1입니다. 당뇨와 비만 치료제로 개발됐고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닐리가 뛰어들어서 작년 말서부터 올해까지 시가총액이 가장 큰 제약사로 거듭났는데요. 이게 이제 주사제인데 이걸 경구용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회사에서는 이제 공시를 통해서 앞으로 명확하게 임상 진행 결과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업데이트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2만 원대까지는 황반변소 아일리아 시밀러, 황반변소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됐고 이번에 공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것은 GLP-1의 경구용에 대한 가치를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면 올해 말서부터 내년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호재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시가총액에서 한 30%만 오른다라고 해도 4조 중반대거든요. 네. 그럼 무적의 논리가 있습니다. MSCI 편입 관련된 8월 달에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전에 알테우제이라든가 그러한 종목들이 올랐던 그러한 논리가 삼천당 제약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유심히 봐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끼가 있는 종목이죠.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삼천당 제약을 바라보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더라고요. 네, 이제는 GLP-1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는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일단은 매수에 대한 버튼으로 긍정적인 시각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하이라이트 타임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제시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 임급종 후보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에 대한 성과와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기태 기사의 일진전기 대 김덕호 대표의 두산에너빌리티. 일진전기가 오늘 승리 도장을 가져가는데요. 장중의 수익률을 또 살펴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무려 7%의 또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보니 두 분의 종목들 모두 성과가 좋았지만 일단 승리 도장은 이기태 기사의 일진전기. 그때 포인트 맥점 아주 또 잘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종목도 만나볼까요? 60초 동안 내가 왜 이 종목을 미래 임급종으로 바라보시는지 짧은 시간 동안 핵심 포인트만 싹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숨 돌리시라고 네. 김덕호 대표님부터 먼저 갈까요? 오늘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어떤 종목일까요? 60초 갈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K엔솔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임급종에 거론이 되려면 오히려 2026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될 정도로 조금 긴 호흡을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께 좀 권유를 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일단 이 기업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분기 때 실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클린룸 매출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룸 매출이 또 중심으로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구목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물론 클린룸 수에도 있겠습니다만은 액침 냉각 쪽을 좀 아주 주목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 스페인에 본사를 둔 서브머와 함께 지금 액침 냉각 쪽을 지금 싱글 페이지를 가지고 지금 승부수를 두고 있는데 이 액침 냉각 중에서 싱글 페이지와 투 페이지 중에서 비용 유지 면에서는 오히려 싱글 페이지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유업계가 신성장 동력으로 액침 냉각유를 선정을 하게 됐다는 점까지 봤을 때 앞으로 AI 성장성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22,000원 그리고 내년까지 보신다면 24,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S를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CG가 좀 잘못 나간 것 같네요. KS 최근에 좀 주춤하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전에 LG전자 그 냉난방 공조 시스템 얘기하실 때 액침 냉각 부각하셨잖아요. 이것을 위한 빌드업이었군요. 사실 네. 그렇다기보다는 뭐 해지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KS에 맞서는 이번에는 이기태 기세 미리 보는 임급종 어떤 종목일지 60초 들어갑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세방전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인프라 구축 지원과 정책 공백에 메울 수 있는 자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현대기아차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발표했던 게 하이브리드 차가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는 견인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역시 하이브리드 차가 견인했기 때문에 현기차의 모멘텀을 톡톡히 받을 수 있는 게 세방전지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이브리드카는 현기차와 도요타뿐이 생산을 못하는 차종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세방전지 2분기 실적 또한 기대할 만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량용 납축전지 판매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하이브리드카뿐만이 아니라 클린 디젤 차도 스탑앤고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 교체 수요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2만 원을 넘어서 15만 원 정도 선까지는 네. 2분기 때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방전지 저번에도 갖고 오셨던 종목인데 추세도 좋았습니다. 다시금 2분기 실적 시즌의 세방전지 지켜보도록 하죠. KS솔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두 분과 함께 또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이기태 기사 그리고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